여러 나라를 다니며 여행 컨텐츠를 만드는 크리에이터들이 흔해진 요즘, 조선시대에도 그런 컨텐츠를 만든 사람이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오늘의 주인공은 양반도, 장군도, 통역관도 아닌 그저 생선을 팔던 평범한 상인입니다. 오늘 그 놀라운 여정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때는 1801년 문순득은 전남 신안 출신의 평범한 생선 장수였습니다. 그는 홍어를 사서 내륙에다 팔고 내륙에서는 필요한 곡물들을 사서 다시 섬에 파는 일을 했는데 요즘으로 따지면 농수산물 유통업에 종사했다고 보면 될 것 같네요. 문순득이 여느 때와 같이 홍어를 구하기 위해 배를 탄 어느 날 바다에서 뜻밖의 거센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만신창이가 된 배의 기둥을 부여잡으며 문순득은 어딘지 가늠도 안 되는 망망대해에서 10일 넘게 표류하죠. 그의 정신이 아득해지려던 찰나. 정체 모를 이들의 따가운 시선을 느끼는데요. 생김새는 우리랑 비슷한데 옷차림이 좀 다르네요. 네, 그곳은 바로 류큐 왕국, 오늘날 오키나와였습니다. 당시의 오키나와 일대는 류큐 왕국이라고 불리며 일본과는 다른 별개의 독립국가였습니다. 난생 처음 겪는 상황에 절망한 문순득. 류큐인들과 소통하기 위해 온갖 바디랭귀지를 동원하지만 소용없습니다. 결국 류큐인들은 통역관을 대동해 문순득을 신문한 끝에 그가 단순한 표류민임을 알게 되고 그에게 자비를 베풉니다. 류큐인들은 문순득에게 따뜻한 음식을 주고 체류 기간 동안 머물 곳도 마련해줍니다. 류큐에서의 기간 동안 문순득은 특유의 친화력과 영리함으로 류큐인들과 어울리며 류큐어를 익히는데요. 그는 그곳에서 류큐만의 독특한 문화를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류큐에서 남녀가 한자리에 모여 다정히 이야기하는 모습, 손등에 문신을 한 류큐 여성의 모습 등을 보며 문순득은 문화 충격을 받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당시 조선에서는 남녀가 유별하다고 하여 남녀가 한 장소에 있기가 어려웠고 조선의 형벌 중에는 자자형이라 하여 죄인의 몸에 문신을 새기는 형벌이 있었기 때문이었죠. 난생 처음 조선이 아닌 외국에서 다양한 체험을 한 문순득 수개월 지나 그는 류큐인들의 도움으로 마침내 청나라로 가는 백길에 오르는 기회를 얻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그를 또 다른 시련으로 밀어넣습니다. 그가 탄 배가 이번에도 풍랑에 휩쓸리고 마는데요. 또다시 정신을 차려 눈을 떠보니 이번에는 생전 처음 보는 외형의 사람들이 그를 노려보고 있네요. 뭔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여기는 여송국, 현재의 필리핀에 도착하게 됩니다. 문순득은 또 좌절합니다. 그러나 이내 다시 결심합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조선으로 다시 돌아가겠다고요. 그는 다시 한번 놀라운 적응력을 발휘합니다. 문순득은 비상한 언어 감각으로 필리핀어를 빠르게 익혔고 연줄을 꼬아 만들어 시장에 팔며 생계를 유지합니다. 정말이지 대단한 생존력이 아닌가 싶네요. 한편 당시 필리핀은 스페인의 영향 아래 있던 곳으로 문순득은 그곳에서 서양의 선진 문물을 눈으로 직접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커다란 배와 돌로 지은 웅장한 천주교 성당의 모습은 그에게 큰 충격이었는데요. 그는 성당 첨탑 위에서 새 모양의 조형물이 바람에 부대끼는 모습을 보고 그 새를 금계, 즉 금으로 만든 닭이라고 표현합니다. 현재도 이 성당은 필리핀 비간 지역에 남아 있습니다. 아마 문순득은 한민족 역사상 최초로 성당을 가본 조선인이 아닐까 싶네요. 필리핀을 떠난 문순득의 다음 행선지는 국제무역의 중심지, 마카오였습니다. 저 멀리서 무언가가 보이는 듯 싶은데요. 이번에는 다행히도 풍랑 없이 무사히 마카오에 도착합니다. 당시 포르투갈령이었던 마카오는 동서양의 상선들이 모여드는 거대한 항구 도시였습니다. 마카오에 도착한 그는 마카오 관청에서 입국 심사를 받게 됩니다. 결과를 기다리며 남는 시간 동안 상인인 그가 시장을 그냥 지나칠 리 없겠죠. 그는 또 시장을 구경하며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과 문물을 접합니다. 문순득은 마카오에서 화폐가 금, 은, 동 세 가지로 나눠 큰 단위의 돈을 적은 양으로 편리하게 사용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당시 조선에서는 화폐의 종류가 상평통고밖에 없어 큰 돈을 사용할 때 불편함을 겪었는데 직업적으로 화폐를 다루는 상인인 그가 보았을 때 그러한 제도는 정말이지 최첨단 문물이었을 겁니다.
한편 마카오 관청의 입국 심사 결과 무사히 심사가 통과되어 그는 드디어 고대하던 귀국길에 오릅니다. 마카오에서부터 육로를 가로질러 광저우, 난징, 베이징까지 험난한 여정 끝에 청나라에 머물던 조선 사신단을 만나 합류하며 무사히 조선 땅을 밟습니다. 1805년 1월 그는 고향 우이도에 도착하는데 홍어를 사러 떠난 지 장장 3년 2개월 만이었습니다. 그의 파란만장한 표류담은 흑산돼 유배와 있던 실학자 소남 정약전의 귀에도 들어가게 되는데요. 정약전은 한달음에 그에게 달려가 문순득을 인터뷰하여 당대 외국의 생생한 풍속, 지리, 언어를 담은 역사적인 기록, 표해시마를 집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문순득을 통해 3개국의 여행 컨텐츠가 완성된 거죠. 문순득의 표류기는 폐쇄적인 조선 사회에 국제적인 시야를 넓혀준 역사적 사건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한 인간으로서 그의 표류기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냥 그런 일이 있었나 보다 하고 넘어갈 수도 있지만 여러분, 만약 아프리카 오지 부족에 스마트폰도 없이 한국으로 살아서 돌아오라고 하면 어떤 기분일까요? 하물며 당시에는 아무 정보도 없었고 외국어 익히는 것도 일반적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말도 통하지 않는 타지에서 3년 이상의 시간을 보내며 끝끝내 살아서 고향으로 돌아왔다는 사실 그 자체로 문순득이라는 인물은 박수받고 존경받을 만하다고 느낍니다. 오늘 문순득의 놀라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에게 영감을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이 영상이 흥미로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는 또 어떤 흥미진진한 역사 속 인물을 만나볼까요? 기대해 주세요.